최근 몇 년간 황혼 이혼이 급증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쌓인 갈등, 자녀 독립 후 찾아온 공허함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 이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뒤따르며 그 결과는 때로는 고독하고 힘든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 이혼의 원인과 그 결과,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자녀 독립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부부 갈등.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 간의 공허함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던 동안에는 문제가 덮여 있었지만 자녀가 떠나고 나면 오랜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부 간의 대화 부족,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이 시점에서 더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독립 후의 부부 관계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경제적 문제와 역할 변화.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부부 간의 역할 변화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둘 다 집에 머물게 되면서 관계의 긴장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감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부부 간의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 증가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를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부부 관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을 통해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2. 황혼 이혼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 경제적 불안, 노후 자금의 분할과 생활비 부담. 황혼 이혼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분할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하던 경우 이혼 후에는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활비, 주거비 등 혼자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 황혼 이혼을 선택하면 자유 대신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서적 고립, 가족과 사회적 관계 단절. 이혼 후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도 심각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혼은 배우자와의 관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친척과의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외로움과 고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한 심신의 문제. 황혼 이혼은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황혼 이혼 후의 건강 관리는 이혼 전에 미리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3. 황혼 이혼 후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황혼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이혼을 선택한 경우 다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와 경력 공백 때문에 재취업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안정감을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혼 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이 노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사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외로움. 혼자 사는 삶은 처음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사일과 집안 관리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아프거나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말을 섞을 사람이 없는 현실은 정서적 고립감을 키웁니다. 이처럼 노년기에 혼자 산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악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황혼 이혼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소식은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특히 중년 자녀들은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때로는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품게 되면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언. 이혼 전에 반드시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기. 황혼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이혼 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있을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이나 저축이 부족한 경우 현실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연금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 없이 이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과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시도. 이혼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이어야 합니다. 먼저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듣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담은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상담과 소통을 통해 모든 방법을 시도한 후에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이혼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장기적으로 고민하기. 황혼 이혼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혼 후의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이혼 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갈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의 선택인지 충분히 고민한 뒤에 결정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황혼 이혼을 피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방법. 부부 간의 새로운 소통 방법 찾기.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불만이나 기대를 차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통을 통해 작은 갈등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 만들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만드는 것도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요리 교실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공통된 경험을 쌓으면 부부 간의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애정을 키워줍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일수록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며 공감대 형성하기. 노년기는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며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목표를 함께 설정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서로의 기대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함께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감대 형성은 부부가 함께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황혼 이혼은 단순한 갈등 해결 방법이 아닌 더 큰 도전과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혼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고민하고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행복한 노년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걸 느끼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는 70대 이후에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 습관은 60대부터 시작해야 80대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을 관리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부터 시작하면 8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6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노후의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강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무릎 보호를 위해 계단 오르기는 피하고 평지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 운동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팔 운동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쿼트가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80대가 되어도 허리와 무릎이 튼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늦게 시작할수록 힘들어지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 30분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상 후 10분 정도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오전이나 저녁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혈압 조절과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무릎이 약하다면 걷기 대신 실내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생수병을 이용한 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추가하면 유연성이 좋아지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몸에 익숙해지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80대까지도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벽을 이용한 푸시업은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는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대신 한 발씩 들면서 균형을 잡는 운동도 추천합니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은 피하고 천천히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해서 팔 근력을 키우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노년에도 근력이 유지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80대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80대까지 활기차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육류, 생선, 계란, 콩류, 두부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과 견과류, 들기름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감귤류 과일, 토마토,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두부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생성되지만 부족하면 보충제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 통곡물, 해조류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80대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를 따로 챙겨 먹기 어렵다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단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멸치, 두부,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부족하면 연어나 달걀 같은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류나 생선뿐만 아니라 두부, 콩, 달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선택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K도 필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적당히 섭취해야 하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영양 균형을 고려한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꾸준한 식단 관리만으로도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같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과일을 먹거나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튀김 대신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나 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양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건강을 위해 추천하는 식품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도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8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게 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는 잠을 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몸이 자연스럽게 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릴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면 깊은 숙면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수면 시간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적절합니다.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오히려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자는 것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오후 늦게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낮잠은 오히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잠깐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밤에 자주 깨는 경우라면 낮 동안의 활동량을 늘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면역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80대까지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늦은 밤의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숙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자기 전에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이 수면에 적합하지 않으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이나 시끄러운 소음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조절해야 합니다. 침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불편한 베개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수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릴 수 있지만 수면 중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두뇌 운동을 하면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악기를 배우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서도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책을 읽으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신문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퍼즐 맞추기, 스도쿠, 체스 같은 게임도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공예, 요리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두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혀보세요. 두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두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두뇌를 쓰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훈련해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교류하면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두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계산을 직접 해보거나 일정을 손으로 적는 습관을 들이면 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생활 습관이 모이면 치매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음식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는 두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는 콜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두뇌 활동을 촉진합니다. 일곱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콩류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은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열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뇌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술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두뇌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60대부터는 의식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점점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얻는 보람은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최소 1명 이상에게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외로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취미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같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강연이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은 교회, 사찰, 성당 같은 모임에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만남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습관을 들이면 외로움 없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고마워, 잘 지냈어? 도와줘서 고마워 같은 말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주 불평하거나 남을 비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낍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부드러운 어투로 말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논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대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작은 대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결국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특정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검사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 검사입니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과 검진입니다. 잇몸 건강이 나빠지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간과 신장 기능 검사입니다. 몸속 장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암 검진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체중과 체지방 검사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백신 접종입니다. 폐렴, 대상포진 같은 예방 접종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미리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약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복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약을 처방받을 때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약은 식사 전후로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특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관련 약은 다른 약과 함께 먹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어지러움,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약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습한 곳에 약을 보관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섭취할 때도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영양제는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도 과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적정량을 초과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고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약 복용법과 영양제 활용법을 실천하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혈당이 변동이 심하면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중과 체지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 운동량, 수면 상태 등을 기록하면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과거 병력과 검사 기록을 정리해두면 의사와 상담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셨는지, 운동을 했는지, 건강한 식사를 했는지를 체크하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작은 습관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기록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80대까지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부터 시작하면 8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6가지 핵심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두뇌 건강, 사회적 관계, 정기적인 건강 관리까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라도 실천하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미루면 미룰수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한 몸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70대가 된 분들께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을 더 챙길 걸, 돈을 더 모아둘 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리라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건강과 돈, 가족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죠. 하지만 실제로 70대가 되어 후회하는 것들은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후회가 찾아오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70대가 되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 6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여러분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지금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70대가 되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약해지는 등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할 걸 하는 생각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급격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같은 관절 건강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곤 합니다. 60대가 되면 그때부터라도 시작해야지 생각하지만 이미 관절이 약해져서 무리한 운동이 어렵습니다. 70대가 되면 그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둘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면 나중에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운동은 늦게 시작할수록 힘듭니다. 그러니 아직 젊을 때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 바로 운동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된다는 걸 7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자주 병원에 가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꽤 큽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면 약값과 진료비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 다니는 게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젊을 때는 의료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를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해서 병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매일 먹는 음식, 운동, 생활 습관이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비 걱정을 안 하지만 아프고 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게 됩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70대가 되면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습관이 쌓여서 결정됩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계속하면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흡연을 하면 젊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자주 하면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노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뼈 건강에 좋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나중에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는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70대면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80대, 90대까지 사는 경우가 흔해졌죠. 문제는 돈입니다. 70대가 되면 노후 자금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기대보다 오래 살면서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지는 거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늘고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50대, 60대까지는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받아보면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모아둘 걸 하고 후회합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연금이나 부동산 같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노후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70대가 되어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상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노후 대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연금과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생활비로 쓰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연금을 준비해둔 분들은 그나마 여유롭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연금을 좀 더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라도 연금과 저축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연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재테크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노후 재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자금도 필요합니다. 재정 계획이 없이 살다 보면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씀씀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70대가 되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을 때 돈을 너무 쉽게 썼다는 점입니다. 외식비, 쇼핑비, 여행비 같은 지출이 많았던 걸 돌이켜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죠. 물론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빚을 지거나 무리한 소비를 하면 노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카드값이나 대출을 갚느라 정작 중요한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씀씀이가 크면 수입이 많아도 돈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소비를 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 노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패턴을 한번 점검해보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지, 얼마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똑똑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70대가 되면 그때 좀 더 절약하고 모아둘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일도 바쁘고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자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에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함께할 시간이 많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각자의 생활이 바빠집니다. 어느 순간 보면 자녀들은 독립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70대가 되면 더 이상 자녀들과 가까이 지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하고 자녀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바쁜 삶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말마다 짧게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전화나 메시지라도 자주 보내면서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작은 이벤트를 만들거나 함께할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과 함께한 기억은 결국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 물질적인 것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바쁘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하고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 70대가 되면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과 연락하는 걸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자주 연락하고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먼저 연락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녀들도 바쁜 생활에 치여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들과 거리를 좁히려면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고 꾸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어요. 70대가 되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미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면 자녀들도 점점 더 부모님을 챙기게 될 거예요. 가족 간의 유대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가족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에요. 하지만 젊을 때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거나 관계가 소원했다면 후회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온 신뢰와 유대감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챙기고 관심을 가지면 가족 간의 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했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국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있어야 삶이 더 풍요롭고 따뜻해집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예전처럼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점점 자신의 생활에 바빠지고 건강 문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직장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족들 역시 각자의 생활에 바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외로움이 커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이 빠르게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연락 하나, 짧은 만남 하나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미루지 말고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은 SNS나 메시지를 통해서도 쉽게 연락할 수 있으니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인간관계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단 한 통의 전화라도 했더라면 관계가 달라졌을 거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연락입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 한마디, 생일 축하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면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다시 가까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조금 더 자주 연락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연락을 하면 반가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락이 없으면 괜히 부담스러워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특히 혼자 살거나 자녀들이 멀리 사는 분들은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을 미루지 않고 가볍게라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모든 관계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모임을 자주 빠지거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때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친구가 곁에 있으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이 커지고 삶의 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꾸준히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친구와의 관계도 하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언어, 취미 활동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시도하지 못한 경우도 많죠.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왜 그때 용기 내서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라도 한 걸음 내디디면 예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70대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80대에도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온라인 강의나 지역 강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는 도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지만 성공할 기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전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볼 걸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도전할 시간이 많지만 미루다 보면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도전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한 가지라도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세워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일과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현재를 즐기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작은 행복들을 놓치게 되죠.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삶을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 이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찾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잔의 커피, 좋은 날씨,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현재를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너무 먼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순간을 충분히 누려보세요. 인생은 지나가 보면 정말 짧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곤 합니다.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때 그 작은 순간들을 더 즐길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짧은 대화,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이죠. 젊을 때는 이런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반드시 큰 성취나 특별한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은 미래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소홀히 하면 결국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돈, 성공,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작은 행복부터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웃으며 보냈던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상이 그렇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70대가 되면 그때 조금 더 행복을 즐길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너무 먼 미래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겨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루를 소중히 보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70대가 되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건강, 돈, 가족, 친구, 도전, 그리고 현재를 즐기는 것까지 다양한 후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10년 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후회 중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면 여러분도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후회보다는 만족과 행복이 가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과 가족, 인간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작은 노력 하나가 미래의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